대부분의 그 뭐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은 해지를 많이 하는데 네. 제 개인적인 취향은 해지는 안 해요. 왜냐면 해지는 네. 자신이 없는 거거든요. 아,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자기가 그쪽 자신 있으면 몰빵을 해야지. 네. 그래서 저는 2021년도에 몰빵을 할 때 네. 아파트 판돈으로 네. 달러도 1109원일 때 샀어요. 그것도 와. 계좌, 그러니까 제가 얼굴은 노출을 안 하지만 네. 계좌를 까거든요. 아, 방송 때. 돈이 많아서 노출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네. 저는 3,300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2021년에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꼭지잖아요. 네. 그러면 부동산도 상투, 그 다음에 주식도 상투.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가지고, 네. 3,300 바로 직전에 네. 곧버스를 들어갔어요. 와. 제가 9억 2천의 아파트 수익금에 예. 와이프한테 말해갖고 10%만 달라고 아. 9,200만 원을. 그리고 그때 계좌를 까고 4개 예. 계좌를 하고 실시간으로 방송을 했어요. 오. 그게 한때 1억이 넘게 벌었었어요. 와. 100% 넘게. 와. 근데 마지막에 반등하는 거를 저는 그 패착이, 그러니까 반등이 이렇게 오랫동안 할 줄 몰랐죠. 그러니까 한 35%가 수익이 나고 나왔대요. 물론 그 이후에 좀 더 해갖고 한 40몇 프로 수익이 나서 우리 투자클럽에서 계속 계좌를 까니까. 네. 그 다음에 그때 그 10%는 네. 달러를 샀어요. 그 당점. 오. 그때 78,000불이니까 처음에 샀어요. 나중에 있는 것까지 사서 54만 불까지 늘렸는데 네. 거기서도 이 책 쓴다고 제가 6월 1일 날 모든 걸 정리를 했거든요. 그때 정리하니까 달러로 한 7,600 정도 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아파트를 팔고서 그 아파트가 6억 떨어졌다가 4억 반등을 했어요. 아. 근데 아직도 2억이 떨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한테 아파트를 사신 분들은 죄송한데 2억이 정도 손이 나 있고 근데 그분이 한 9억을 대출을 받았다면 네. 3년 동안 1억의 이자를 내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렇죠. 저는 이자를 안 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양쪽으로 좀 해피한 운 좋은 케이스예요. 네. 근데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네. 이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일단 제가 그 유튜브 방송하면서 네. 이렇게 거대한 브로마이드를 만들어갖고 미국의 와. 300년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벽에 걸면 엄청 큰 이게 브로마이드거든요. 무슨 데이터인가 이게 이게 도대체? 여기 다오입니다. 다오. 실제로 이겁니다. 이게 여기가 대공황이에요. 대공황. 386.10이잖아요. 예. 1929년 9월. 네. 이 날짜가 9월이요? 오늘이에요. 아, 진짜요? 9월 3일. 어저께 미국이 휴일이었죠. 네. 노동절이죠. 예. 다른 나라는 전부 다 5월 1일 메이데이 하는데 네. 미국만 9월 첫째 주 월요일이에요. 그러니까는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요일이 예. 정해져 있는 거지. 근데 하필이면 네. 월요일이에요. 네. 그래서 대공황 때 이때 일 데이터를 보면 여기는 네. 지금 안 갖고 왔는데 네. 보면은요 토일 월 미국이 1920년대에는 토요일 장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휴일이어도 봉 하나가 벼요. 그런데 그날은 일, 월 이틀이 벼는 거예요. 네. 그래서 9월 3일 날 386.10을 찍고서 네. 3년 동안 89% 폭락을 했어요. 하필이면 그게 오늘이에요. 아. 그래서 저는 미리 곧버스는 진짜 들어갈 수 있으니까는 좀 들어가서 세팅 아까 계좌 보여드렸어요. 네. 네. 좀 전에 제가 계좌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투자클럽 보면 계좌 계속 까니까 그리고서 미국에도 숏배팅을 해야 되는데 네. 조금만 네. 만약에 맞으면은 대박이 나는 거고 틀리면은 조금 짧게 손절하면 되니까. 네. 그런데 이거는 저는 이 데이터를 좀 확인 좀 하고 싶어서 회원들한테도 오늘의 디데이라고 제가 4일 전에 올릴 때 D-4라고 올린 게 있거든요. 아. 오늘이에요, 오늘. 그래갖고 오늘 좀 발을 담궈보자. 이런 식으로 했고 저는 저는 코스피를 한 2,000도 깨진다고 봐요. 예? 2,500이 깨지는 게 아니라 2,000도 깨지고 그 바닥은 좀 험악해서 지금 얘기는 못하고 그러니까 저는 근데 지금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나 주식하시는 분들은 대한민국 지금 주식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3,300일 때도 4,000 간다고 그럴 때 저는 고포도 들어간 거예요. 아. 물론 지금은 한번 정리 한번 한 상태에서 네. 지금 또 좀 들어가 있지만 자, 이 차트에서 뭘 보여드릴 거냐면 요걸 보여드릴게요. 예. 요거는 서양 문명의 천년 파동이에요. 중세 암흑기. 1000년 전부터 이게 실제 데이터는 여기 써 있거든요. 데이터가 다 있어요. 여기 언제부터는 뭐 어느 나라 데이터고 이런 거. 야, 1000년짜리 데이터를 1264년부터는요. 영국의 인플레이션 인덱스예요. 왜냐면 주가랑 같은 거니까. 그다음에 1700년부터는 영국의 실제로 스탁 프라이스예요. 그다음에 미국 독립할 때부터는 미국의 그 주가 지수고 나중에 월드 인덱스인데 이게 엘리어트 파동으로 하면 눈으로 네. 보면 1파, 2파, 3파, 4파 5파 중에 대공황 때 1파, 2파, 아니야, 1파, 2파, 이게 남북전쟁 할 때예요, 미국. 여기 미국이 독립할 때거든요. 네. 1파, 2파, 3파, 4파, 이게 대공황 때 네. 5파. 그렇게 따지면 네. 5파가 올해나 내년이나 한 2, 3년, 왜냐면 1000년이기 때문에 2, 3년은 의미가 없거든요. 네, 네. 이게 상투를 쳐버리면 전 세계 무슨 주식이고 뭐고 다 없는 거예요.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네.
혹시라도 0.01%밖에 안 되는 위험이지만 네. 이걸 대비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레버리지에 노출돼 있으면요. 그냥 아웃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걸 좀 확대해 보면요. 네. 이거는 이제 300년 파동이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미국의 독립전쟁할 때고 네. 이게 남북전쟁할 때예요. 링컨 네. 1파, 2파, 대공황 때 3파, 4파, 5파인데 네. 이 부분을 조금 확대해 볼게요. 네. 확대해 보면 이게 이제 1900년부터거든요. 이건 이제 120년 파동이죠. 이게 대공황이에요. 네. 1파, 2파, 이게 이제 74년 5.16 쇼크 때예요, 이가. 네. 그 다음에 이게 2000년 닷컴 버블 때예요. 그 다음에 이제 리먼 사태 때예요. 네. 그다음에 이게 파동으로 치면요. 올해나 내년이나 내후년 이 근처 어디라고. 그러니까 100년, 200년 이거 따질 때 2, 3년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네. 올해 될 수도 있는 거거든. 아니면 내년에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네. 이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고. 우리나라 이제 1900년부터 이제 일제시대 때부터 인천 미수진소부터 또 이것도 브로마이드예요. 이거 실제로 전부 데이터예요. 이거 박정희 대통령 5.16 이때부터 이게 전부 쌀 가격이랑 인천 미수진소 우리나라 실제로 주식 시장이거든요, 이게. 네. 네. 이거를 감안해서 그래프를 만들면 1900년부터 보면 여기서 1파가 1920년에 미공열이라고 네. 그 3.1운동의 도화선이 된 게 미공열이에요. 쌀값이 폭등해가지고 지금처럼 쌀값이 오르면 피자 사 먹거나 할 수가 없었어요. 다 굶어 죽어야 돼요. 그리고 이때 그 스페인 독감 때문에 19만 명이 길거리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폭등이 난 거예요. 이때가 1파고 그 다음에 2파가 끝났고 해방이 됐고 중단된 상태에서 1956년 3월 3일 날 이제 대한증권거래소에서 명동에서 이제 개장을 했어요. 이때부터 파동을 카운팅을 하면 이 코스피라는 것도 조선 스탁 프라이스 인덱스라고 해서 제가 일제시대 때부터 이 앞에는 300년 파동이 영종도 때부터 또 있는데 네. 그거는 약간 사람들이 약간 그 뭐 우스갯소리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냥 그거 뺐고 이거를 1956년부터 따지면 네. 이게 박정희 대통령 그 5.16 할 때거든요. 네. 1파, 2파, 89년 1월 처음으로 참가했을 때 3파, 그 다음에 IMF 때 4파, 이 5파가 3,300에서 그냥 끝났다고 봐요. 이렇게 봤을 때 여기로 확대를 좀 해볼게요. 이게 전부 함수로 다 계산을 한 거예요. 예. 제가 괜히 아파트 팔아가지고 숏배팅을 했겠어요. 3,316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질 때 고버스가 100% 이상 수익이 났는데 요 반등을 제가 오판을 해가지고 30몇 프로 수익 났고 나왔죠. 근데 지금 다시 들어갔어요. 다시 들어가서 저는 뭐냐면 3,316에 그러니까 6월 달에 코스피가 상투를 쳤고 네. 10월 달에 서울 아파트가 여기 있어요. 그렇죠, 이게 서울 아파트가 상투 쳤단 말이에요. 이거 A파, B파예요. 이거 A, B, C 관계 이거 약간 눌려 있어서 그렇지만 네. 그러면 저는 1파고 이게 세대 상승파가 아니라 네. 서울 아파트가 반등파인 것처럼 이것도 반등파예요. 계속 거의 딱- 궤적이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워낙 오랫동안 가니까 1년, 2년, 3년이 돼버리니까 사람들이 이걸 상승파라고 이제 착각을 할 수가 그렇죠. 있는 건데 만약에 이게 상승파가 아니라 조정 반등파면 네. 이게 A파고 음. B파인데 이게 A, B, C 즉 서울 아파트의 C가 끝나는 것처럼 똑같네요. 똑같아요 지금. 차트가? 몇 달 차이에요. 몇 달 차이.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 C파가 나오면 네. 킬러 C파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IMF 때요. 보시려면 요게 C파예요. 요게 불규칙 파동이라 가지고 이게 A파, B파, C파거든요. 네. C파에는요. 폭이 발생해요. IMF 이런 게 오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5파가 끝났거든요. 여기 노란색이 끝났잖아요. 요거. 네. 요 노란색이 이 파동이 끝났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 5파고 이게 조정파가 끝나고서 1, 2, 3, 4, 5 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네.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하락 기간보다 한 1.5배 긴 기간 동안 절반 좀 넘게 못 넘었어요. 이거는 기울기가 약한 거는 맞아요. 상승이 아니라 반등이에요.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한국 주식시장 그에 비해서는 전혀 못 지금 올랐잖아요. 왜냐하면 파동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 미국은 상승파였고 우리는 반등파였다고요. 아. 전 세계 증시의 파동이 다 달라요. 그 얘기도 나와서 그런데 좀 이따가 제가 한번 정리해서 좀 보여드릴 때 2021년 10월 달에 상투를 칠 때요. 네. 부산이건 대구건 전남이건 서울이건 인천이건 모두 상투 쳤어요. 그게 87년부터 올라오는 34년 동안의 상승파가 네. 그 중간에는 지방이 오를 때 서울은 빠졌죠. 이게 왜냐면 이게 파동이 달라서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5파는 모두 다 같이 끝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번에 망가지는데 문제는 대구, 부산 같은 경우는요 엄청나게 지금 망가지고 있거든요. 네. 저는 되게 심각하게 봐요. 그거. 이제 그 부산, 대구 같은 경우는 특히 좀 죄송한데 하락이 이제 막 시작된 거예요. 놀랍죠? 그 증거를 또 일단 보여드릴게요. 네. 어쨌든 주식시장은 저도 실전에서 그 매일매일 방송하고 마감 방송도 하고 투자클럽도 운영을 하고 회원도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주로 숏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반등파기 때문에 네. 잘못 물려들면 여차고 못 팔면 그렇죠. 이 대세 하락장에서 숏은 물려도 괜찮은데 네. 대세 하락장에 롱으로 물려버리면 아유.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렇죠. 대세 상승장에 숏 들어갔다가 못 빠져나온 거랑 정반대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파동에서 네. 일단 다시 한번 정리하면 데이터가 좀 되게 느리죠. 이게 네. 이게 그래프가 엄청 커서 그런 거예요. 와. 이게 아니, 엄청 이런 걸 커요. 어떻게, 아니, 저는 이게 이런 실제 거 데이터예요. 만드시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다우존스의 120년 데이터의 1데이터와 시고 조정, 특히 거래량까지 갖고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못 봤어요. 네. 장 있어도 종가만 갖고 있거나 아니면 짧은 데이터. 요거는 L차트에서 들어가 이게 원본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자, 이거를 봤을 때 약간 가십거리가 될 수 있지만 서양 문명의 천년 파동을 봤을 때 2024년, 5년, 23년 이때가 이 모든 천년의 상승이 끝날 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도 겪지 못했던 파국이 올 수 있으니까 네. 혹시를 0.01%밖에 안 되지만 네. 무리하게 위험에 노출되지 말아라. 그렇죠. 여차하면은 그래서 이 천년 파동도 그렇고 300년 파동도 그렇고 100년 파동도 그렇고 우리나라 천년 파동 아니 100년 파동 네. 그다음에 그 뭐 60년 파동 이런 거 봤을 때 네. 주식시장에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 그렇죠. 그래서 그 주식시장이 망가지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주식 아파트를 담보로 갖고서 코인이나 뭐 사업이나 뭐 주식이나 했던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망가지는 거죠. 하나 망가지면 도미노로. 그렇죠. 왜냐하면 아파트 3,000세대가 있는데 그 아파트의 시세를 폭락시키는 거는 한두 명의 영끌러들 때문에 막 급매물이 나오고 이러면서 아파트 전체를 끌어내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이 언제 그랬냐듯이 시장이 돌변하고 뉴스도 맨날 폭등폭등 하다가 맞아요. 언론도 갑자기 그렇죠. 이 폭락세로 이렇게 22년 하반기에 그런 폭락이 올 줄 누가 알았어요. 진짜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제 엘리언님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지만 또 세상에 100%는 없기 때문에 엘리언님도 혹시라도 이런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리스크 해지 차원에서 이제 일부 자산을 이렇게 이제 달러나 인버스로 지금 이제 막 들어가신 거죠? 네네네. 네. 달러는 지금은 6월 1일에 다 빠져나가고 공지까지 다 했어요. 따라 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네네. 최고가에는 못 팔았지만 그래도 꽤 수익이 많이 금액이 일단 컸고 저는 근데 이제 시각이 좀 바뀌었어요. 원달러는 이제 하방으로.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그랬죠. 너 팔았다고 또 하방으로 보냐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하방으로 보이기 때문에 판 거예요. 그전에는 롱을 봤는데. 근데 위기가 오면은 항상 상승했던 게 달러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그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 2년 동안 주가 올랐죠. 많이 올랐다. 환율도 많이 올랐죠. 정반대죠. 환율이 빠져야 되는데 주가도 오르고 환율도 같이 올랐잖아요. 저는 어쩌면 이번에는요 환율이랑 주가랑 같이 빠지는 국면이 올 수 있다고 봐요. 한 번도 없던. 왜 그러냐면 이번에 달러 상승은 환율 상승은 우리가 외환 보유고가 적거나 아니면 뭐 우리 그 내부에 무슨 문제가 있어갖고 동남아나 우리나라의 몇 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니까 주변국들이 같이 올라간 거라고 저는 봐요. 계속 그래갖고 지금은 주가 오른다고 달러 떨어지는데 아니다라고 해서 달러 롱롱롱 했다가 환율 롱 했다가 6월 1일 날 다 정리하면서 왜 팔았는지 그러면서 한 60, 70원 빠지니까 10원에 500만 원씩이에요. 10원 빠지면 저는 500만 원이 날아가는 거라고. 54만 불 있었기 때문에. 왜냐면 아파트 판 돈이 다 거기 들어있고 여유 자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항상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도 나의 전망과 계좌는 별도다. 내 전망은 위로 보는데 거꾸로 시장이 반대로 가가지고 계좌가 마이너스나 그러면 자르고 나와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런 분석이 어딨냐 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오랫동안 롱런하고 위험을 피하는 거지. 그렇죠. 내 전망이 이렇다고 해서 계좌가 거꾸로 하는데도 계속 고집하면 안 돼요. 저는 언제든지 그래서 오늘이 대공황 그날이라서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같이 빠졌다 그래 했다 치더라도 여차하면 곧버스 한 6% 정도 수익 난 거 그냥 본전에 나와버린다고요. 그만큼 위험 관리는 맞아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제가 3년 동안 하면서 회원들한테 계속 계좌 까면서 크게 뭐 깨진 2, 3% 5% 이상 깨진 걸 보여준 적이 없어요. 먹은 거는 많이 보여줬는데 그렇지만 회원들은 그러죠. 한 5% 먹었을 때 안 주고 왜 밀려갖고 본전에 지우냐. 그게 저는 트레일링 스탑이라고 그러거든요. 30% 먹었을 때는요, 한 23%를 트레일링 스탑을 잡아요. 밀리면 여기서 지우겠다. 그렇죠. 근데 이게 100% 가면은 그때 제가 회원들한테 못 지켰던 게 100% 갔을 때는 70%가 스탑인데 이거를 50% 깰 때까지 갖고 있었던 거. 그게 제가 실수였고 지금도 6% 수익 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게 본전되면 전 지우고 나와요. 그럼 지금 지우면은 한 7, 800만 원 버는데 왜 바보같이 본전에 지우냐. 그건 제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위험 관리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전망을 해서 거기에다 베팅을 어느 정도 하지만 이게 예상이 틀렸을 경우는 바로 그냥 자동 나오는. 너무 자동방으로. 그게 철칙이에요. 이거. 네네. 이거는 2010년부터 2013년을 서울 아파트 바닥을 100으로 놓고요. 요 봉 차트가 전국 아파트입니다. A, B, C 올라가죠. 오늘 아침까지 데이터 업데이트한 거예요. 근데 요 제일 위에 거는요. 스타 지수 122개, 시가총액 상위 100개 엄청 센 거죠. 전고점 넘었어요. 자, 그 다음에 보라색은 서울 아파트, 우리가 보통 보는 서울 아파트고요. 한 60% 정도, 50%, 60% 정도, 그러니까 하락에 한 60% 정도 가까이 반등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요. 블루존이라고 그래가지고 8개 군데, 노도강, 금강구처럼 7억 이하인 아파트들. 얘네가 1월 달부터
그 반등을 하는데 얘는 계속 빠진 거야. 이제 와서 그러네요. 반등한 거예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분홍색은 뭐냐면요. 광역시입니다. 광역시. 광역시가 계속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이게 1170개 단지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거는 광역시랑 8개도랑 합친 지방입니다. 우리가 전국을 따질 때 수도권, 지방을 따지잖아요. 네. 수도권은 경기, 인천, 서울이고 지방은 광역시와 8개도 이렇게 한 것처럼 이 파동이 다 달라요. 다르죠. 근데 이 마지막 파동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조정파일 때 네. 서울 아파트는 상승파였어요. 이 반대 그다음에 서울 아파트가 폭락을 하는데 네. 빨간색 서울 아파트 이게 폭락을 하는데 지방 아파트는 폭등을 했다고요. 이때가 4대강 맞아요. 혁신도시 네. 이런 걸로 도라든지 도다지 그렇죠. 아파트는 엄청 올랐어요. 왜냐하면 이게 장기 차트를 보면요 파동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좀 위험한 거는 뭐냐면 자 이게 1987년부터 전국 아파트 5,050개 단지로 실거래가 지도를 만든 거예요. 아, 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거 P1, P2 넣으면 다 기가 막히게 맞죠? 그렇죠. 지지가 되죠? 네. 아직 안 깨졌죠? 네. 자 그러면 이거 서울이에요. 네. 서울은 엄청 높죠? 많이 빠질 때 덜 빠지고 오를 때 많이 반등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서울이 이렇게 올랐는데 네. 전국이 이 정도까지 안 됐다는 얘기는 뭔가 밑으로 간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아. 광역시. 광역시를 확대를 해보면요. 네. 이렇게 돼 있대요. 아. 깼어. 이게 아까는 여기서는 직선이잖아요. 네. 로그 차트라서 그래요. 이게 1차 함수입니다. 근데 이제 3술 차트가 되면 얘가 지수 함수로 바뀌거든요. 수학 전공하셨으니까는 네. 뭐 멘사 정도 치니까 잘 아실 거예요. 지수 함수입니다. 예. 자, 근데 이게 여기서 꺾였어요. 이게 뭐냐면요. 특례보금자리론이에요. 저는 이거를 알고 있는 세력이 특례보금자리론으로 풀어가지고 네. 받친 거라고 봐요. 근데 이게 빠졌어요. 네. 서울 아파트 올라갔다가 빠질 때 얘는 2차 반등을 못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흘러버렸어요. 물론 여기 산술 지지선이 있는데 네. 저는 이거는 별로 신뢰도가 안 높다고 봐요. 아. 자, 문제는 네. 이게 올 때는 이거 지금 네. 이거랑 비교를 해보세요. 아. 저는 이게 끔찍한 거예요. 네. 광역시나 혈계도는 특히 광역시 같은 경우. 네. 광역시가 여기서 보면요. 진짜 기가 막힌 게 이때가 9월 달이거든요. 네. 2019년도 9월 달이에요. 마지막 코로나 가기 직전에 뭔가 여기서 이 지지선을 지지 딱 했을 때 네. 이걸 누구나 알기라도 하듯이 여기서 부산 이쪽을 확 풀어버렸어요. 그러면서 폭등이 와버렸어요. 네. 그 후유증이 지금 온 거라고 봐요. 아. 여기도 이렇게 오를 게 아니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마지막 피킹 작업이라고 봐요. 마지막 팔아먹기 위한 어떤 세력들의 어떤 낚싯대 확 채면 네. 지금 광역시에 있는 그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들이 막 따라가면서 산 거. 근데 이 사람들은 팔질 못해요. 네. 자, 이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걸 한꺼번에 본 게 이거예요. 그래서 서울 아파트는 이 지지선보다 높죠? 전국 아파트는 근처죠? 광역시는 깨졌어요. 네. 저는 결국 뭐냐면 서울 아파트가 2차 하락이 오면요, 전국이 빠진다고 봐요. 맞아요. 이게 위험한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파동에서 요게 하나의 1파고 요게 34년 동안 2파라고 봤잖아요. 네. 요번을 확대를 시켜보면, 91년 롯데우 상투 때도 여기 보시면 요렇게 선이 있죠. 이렇게. 여기서 보시면요. 이거 확대를 좀 해볼까요? 이렇게 보면요. 네. 여기서 A, B, C 할 때 요 저항선이 이렇게 있죠. 네. 그거를 94년 저점에다가 조금 이렇게 평행 이동을 시키잖아요. 98년 11월에 거의 다요. 아. 기가 막히죠.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때도 이 고점과 이 고점을 쭉 연결한 다음에 이걸 평행 이동을 시켜서 가장 낮은 점인 여기다가 연결시키면 종가 기준으로 네. 쭉 다면 박근혜 대통령 취임 때 다요. 네. 그러면 이거랑 비슷한 기울기가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여기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얘는 지금 현재 이 8월달 종가에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8월이 더 오르면 얘가 좀 더 완만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평행 이동시키면 이렇게 되면 가장 낮은 저점에 연결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A파, B파가 끝나고 킬러 C파가 시작된다면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나오면서 문제는 제가 책에다가 데포르마숑이라고 썼거든요. 창조적 파괴. 뭔가 새로 시작하려면 기존 추세를 깨부시는 거예요. 이게 이때 있었어요. 80년대 이때 안 깨지던 게 70년대 60년대 안 깨지던 게 82년에 깨지고서 87년에 깨진 상태에서 바닥치고 대세 상승이 온 거거든요. 네. 그 저는 이번에 요게 깨질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야지 15년, 이게 15년이거든요. 아까 봤듯이 15년에 기가 막힌 게 다는 거 보이죠? 이렇게. 네, 단 네. 거. 여기 15년에. 누가 자루 재듯이. 아.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하락 C파는, 킬러 C파는 험악하게 여기서 잠깐 빠지고 반등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깨고 내려가는 건 깨고 내려가서 결국 여기 어디서 2028년에 이게 2026년까지니까 요 정도 가면은 여기 어디서 부딪히면 네. 대충 여기 언저리 위 요렇게 요 위 요것도 하나의 의미가 있고요. 네. 요런 걸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 실거래가에 이거는 전국의 시도별로 제가 2020년 코로나 이후부터의 월봉 그 차트거든요. 명목이에요. 네. 자, 여기도 보시면 서울 아파트는 엄청 올랐어요. 물론 그래봤자 하락에 한 60% 정도 반등한 거예요. 물론 여기에 스타지수 같은 경우는 정보도 넣은 거 있겠죠. 서초구 같은 경우. 근데 수도권, 근데 지방 보세요. 지방. 이 광역시. 네.
스타지수는 전고점을 넘었어요. 네. 근데 노도강 블루존 8개 7억 미하인 거 네. 이제 반등했다니까. 그렇죠. 근데 이 상승률을 보세요. 이 상승률이 어마무시하게 올랐단 말이에요. 네. 또 한 가지는 이번에는 서울이 25개구를 놓고 간 건데 서울 25개구에 자 서울 아파트입니다. 아까 본 것처럼 스타지수 시가 상위 100개는 여기 전고점 넘었습니다. 네. 물론 물가를 감안하면 여기까지죠. 네. 자 강남구 전고점 넘었어요. 근데 강남구가 그 코로나 이후에 많이 오른 게 아니에요. 네. 서초구는 엄청 올랐죠. 서초구는 전고점 왔습니다. 네. 자 송파구는 65%, 네. 한 70% 가까이 반등했어요. 강동구도 한 50% 정도 반등을 했어요. 네. 강동구가 전고점 넘은 거는 몇 개 단지고 그 노원구가 이제 반등해요. 이제. 근데 노원구 올라간 거 보세요. 마지막에 연끌들 요거. 네. 그래서 서울 아파트를 얘기할 때 서울 전체를 얘기해야지 강남 서초를 가지고 막 대상성 온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 케이스 실러 지수라는 거거든요. 네, 네. 이게 100년이 1880년부터 있는 지수예요. 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확대를 보면 네. 엄청 올라 있죠. 사상 네. 최고치예요. 그런데 이거를 미국의 CPI로 어저스팅 하면 네. 리먼 사태 때의 고점 있잖아요. 예. 못 넘었어요.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2021년에 2008년 홍남기 부총리가 지금 2008년처럼 위험한 상태다. 이게 부동산원 기준으로 네. 정고점을 넘었지만 네. 2008년 리먼 사태 때의 고점을 못 넘었다고. 그러고도 이렇게 빠진 거예요. 이 현상이 미국에도 나타나니까 지금 사상 최고치라고 좋아할 게 아니다. 얘는 지금 못 넘고 있다. 오히려 여기서 밀려버리면 네. 큰일이 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요거 하나 좀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이 김기현 대표님도 2009년이랑 많이 비슷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거를 제가 기술적으로 분석을 하면 이건 이제 전국이니까 넘어가고 자 이거는 1데이터인데요. 2006년부터 1데이터를 가지고 다 한 겁니다. 그럼 여기가 2009년이에요. 네. 잘 보시면 지금은 2021년 근처에 대부분이 상투를 쳤잖아요. 네. 근데 이때는요 고점이 다 달라요. 한 2년 이상이 차이가 나요. 맞아요. 요 부분을 잘 보시면 때를 보시면요. 요게 시가총액 상위 50개 아파트의 고점이고요. 파란 거는 그러니까 연끌 오적 지수예요. 근데 보시면 버블 세븐이 무너질 때 노도강이 폭등을 했다고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고점이 여기서 한번 나오고 여기서 한번 나오고 여기서 한번 나오고 여기서 한번 나와요. 그러니까 2009년 리먼 사태 이후에는요. 25개국과 동시에 다 폭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점이 여기가 제일 높아요. 그리고 여기서 잠깐 반등했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거 보세요. 강남 3구나 얘네들은 여기서 2006년 말에 상투 쳤어요. 버블 세븐이 터졌어요. 네. 이때 폭락을 할 때 노도강 3개구는 폭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점이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누구는 오르고 누구는 빠지잖아요. 네. 여기도 누구는 빠지고 누구는 오르잖아요. 근데 이때는 다 올랐어요. 네. 지금이랑 다른 게 뭐냐면 지금은 노도강 빠지면서 강남 4구를 위주로 해서 그렇죠. 성동구 몇 개가 오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누구는 빠지고 누구는 오르고. 근데 저는 이때 2000년대 후반에 중후반에 고점과 지금이 다른 이유는 뭐냐면 원래는 똑같았을 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연끌을 했을 때가 코로나 시기였잖아요. 2020년, 21년. 근데 이때 15 이상 고가 아파트는 대출 안 해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하방 경직성이 담보가 있다 보니까 왜냐면 급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2000년대 이 금융위기 직전에 나타났던 흐름과 최근의 흐름이 다른 것 같아요. 만약에 코로나 시기에 15 이상 아파트 해줬다. 지금 딱 그 말 대출 들으니까 해줬다. 또 한 가지 또 삐끗한 게 또 예. 하나 차를 보여드리면 예. 김 대표님도 아마 놀라실 거예요. 그래요? 일단 이것보다 먼저 그러면 이거 정말 많이 놀라는 것 같습니다. 2008년 9년이고 네. 지금 보자 이거죠. 지금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 대부분이 2021년 10월 전후에 상투를 쳤고 네. 강남 서초 정도만 그 다음에까지 좀 더 맞아요. 올랐었거든요. 그렇죠. 자 어쨌든 그렇지만 고점은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네. 대부분이 여기서 고점을 쳤기 때문에 맞아요. 고점은 여기가 서울이 고점이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올라가는데 네. 서초, 강남은 전고점 돌파를 해요. 맞아요. 1데이터입니다. 오늘 아침에 업데이트한 거예요. 네. 근데 노동강, 강남은 계속 빠지죠. 네.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가 연두색 좀 있잖아요.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2009년에는 여기까지 왔는데 오히려 여기가 더 높아요. 근데 이번에는 선택적인 상승이에요. 맞아요. 요게 하나의 팁이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15 이상 대출 안 해줬던 그 시장만 지금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 15억 이상 얘기 듣고서 저 놀랐는데 네. 좀 전에 제가 또 방송하고 왔는데 네. 이 특례 보험자리로 있잖아요. 네. 얘가 범인이거든요. 네. 정부가 올린 거. 이거 보시면 한국은행에서 통계청에서 하는 그 대출 중에 가계대출이 있는데 그 네. 가계대출을 구성하는 거에는 주택담보대출이 있고 담보가 없는 기타대출이 있거든요. 맞아요. 기타대출은 대부분 신용이에요. 네. 지금 오늘자로 보면 어저께 뉴스가 나와가지고 요게 나왔더라고요. 네. 역대 최대 이거 오늘 네. 오늘 방금 전에 캡처한 거거든요. 9월 2일자로. 네. 자 여기를 보시면 놀라운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오늘자로 보면 가계대출이 1277조 원이에요. 네. 이 중에 주택담보대출이 826조 원이고 기타 대출 신용대출이죠 443조 원인데 네. 이걸 보시면 우리가 보통 아파트 상승과 하락은 주택담보대출이 정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전혀 아니에요.
전혀 그거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이걸 보시면, 보세요. 아파트가 오르고 주택담보대출이 늘어요. 네. 당연히 오르죠. 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아파트가 폭락을 하는데, 네. 그 2022년 말부터 폭락을 했잖아요. 네. 막 반토막 나고 그랬잖아요. 네. 주택담보대출이 계속 늘어요. 그리고 지금도 작년 올해 뭐 2번에 반등을 하잖아요. 네. 주택담보대출이 늘어요. 네. 결국 뭐냐면 주택담보대출은 아무 때나 늘어요. 그러니까 상관계수가 없는 거예요. 방향이 같을 때나 상관계수가 존재하지 서로 거꾸로 가는데 방향이 그렇죠. 없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어떤 게 있냐면 이거예요. 이거. 똑같죠? 이거는 또 뭐예요? 이건 뭐냐면 이건 서울 아파트고요. 예. 요거는요 전체 대출이에요. 가계대출. 전체 대출. 자,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있어요. 네. 근데 아까 방금 봤듯이 주택담보대출은 병복점에 영향을 안 미쳤죠. 네. 그런데 그럼 나머지게 영향을 미쳤다는 거 아니에요? 신용대출이에요. 그러면은 차트가 얘기하는 거는 사람들이 주택담보대출뿐만이 아니라 신용대출까지 끌어다 집을 샀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그거예요. 왜 강남 서초는 오르는데 노동항은 빠지냐고. 그게 방금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걸 갖다가 그래프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걸 보여드릴게요. 요게 뭐냐면 주택대출이에요. 신용. 요거는 뭐냐면요. 그 매우 유사하네요. 블루존이에요. 8개국. 네. 7억 이하 8개국. 노동강 금강구 쪽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연끌 많이 했던데. 그렇죠. 근데 최근 들어서 이번 달에 처음으로 그동안은 신용대출이 계속 줄었거든요. 이번에는 늘었어. 8월 달에. 근데 이때도 보면 기울기가 좀 약해졌죠. 예. 이게 뭐냐면 그동안은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니까 6%, 7%, 10% 이런 것들을 막 갚느라고 아파트를 막 팔아 제낀 거예요. 연근한 사람들이. 네. 근데 이때는요. 갚기도 갚지만 많이도 갚지만 다시 또 신규가 또 는 거야. 그리고 8월 달은 뭐예요? 갚기도 갚지만 신규가 더 늘어버린 거야. 네. 그러니까 플러스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갖다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네. 여기서 정리를 하면 놀라운 건데 아파트가 변곡점 상승과 하락을 만드는 거는 네. 분홍색 전체 대출인데 그렇죠. 지금 전체 대출의 상당 부분이 가계대출의 증감이랑은 전혀 상관없고 신용대출이 줄면서 이때는 뭐냐면 담보대출이 느는데 신용대출이 더 줄어요. 그러니까 전체 대출이 줄겠죠. 아니 신용대출이 이렇게 커요? 그럼 그만큼 연끌을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진짜 미쳤다. 그러니까 노동강이 아직까지도 저점을 계속 빠지지. 그 다음에 여기도 그러니까 이 국면이에요. 여기. 네. 그다음에 이 이후로는요. 보세요. 늘던 주택담보대출은 더 늘죠. 네. 기울기가 더 급해졌죠. 이 부분에 여기에 80%가 정부의 정책금융이에요. 사람들은 돈이 없어갖고 계속 갚아 나가는데 네. 정부에서는 집사라고 계속 정책적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용대출이 줄는데 정부가 돈을 워낙 많이 풀어가지고 얘가 급하다 보니까 네. 전체가 늘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요런 그래프랑 정확히 일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계대출뿐만이 아니라 신용대출까지 합한 이거랑 연끌을 많이 한 지역의 이런 상승과 하락이 거의 유사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출을 15억 이상 대출 없이 한 네. 강남 서초는 덜 빠졌다가 급하게 정보점 돌파한 거랑 연끌을 많이 한 노도강 이쪽이 지금도 물려있다니까. 아니 근데 저는 이 차트를 보면서 너무 놀라운 게 아니 집을 사는데 어떻게 신용대출까지 받아서 집을 사요? 이거는 좀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보면 얼마나 신용대출이 여기는 보험사 약관대출도 있을 거고 마통도 있을 거고 친 거라고요. 근데 그게 규모가 보통 큰 게 아니에요. 오늘자로 보면 820대 430 그러네요. 2분의 1이 넘어요. 네. 우리는 주택담보대출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것도 엄청 준 거야 지금. 네. 34%예요. 이건 64%고. 네. 그러니까 이만큼 이 후유증이 네. 2, 3년 있다가 나타날 게 저는 좀 그려져서 네, 좀 안타깝죠. 맞습니다. 저도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앞으로 경매가 훨씬 더 많아질 것 같고는 진짜 이제 본격적인 이제 하락 파동이 시작이 되면은 자 오늘 진짜 이제 이 부동산 시장을 같은 데이터와 차트지만 또다시 제가 잘 모르는 또 증권업계에서 오랫동안 또 근무하셨던 이런 노하우와 아주 장기간의 이런 시계열 데이터를 가지고 시장을 분석을 해 주셨고 이제 판단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판단을 해 주실 거고 근데 그동안은 그래도 굉장히 잘 알아맞혀 오셨죠. 21년에 집하셔서 그걸 가지고 달러도 사시고 또 인버스도 사시고 해서 자산도 좀 불리시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맞았고 이제 다시 2차 하락이 이제 올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요 또 두 번째 책을 쓰셨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책 사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제 누구나 저를 포함한 누구나 지금 진실의 방에 들어갈 때가 왔다. 아마도 이제 2025년 한 연말 정도 되면은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지 가 아마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엘리님 오늘 또 얘기를 나눠보니까 저도 이제 굉장히 배우는 게 많은 시간이었고 앞으로 이제 종종
이렇게 좀 저희 리치고 유튜브에서 좀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진심 어린 또 말씀 한번 해주시죠. 실수요자 한 채 갖고 있는 분들은 뭐 큰 지장이 없겠지만 뭐 두 채, 세 채 이상 갖고 있으면서 또는 한 채라도 레버리지가 많은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은 제가 책이 나오고 나서 두세 달은 더 오를 거라고 좀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이때가 좀 위험 관리하는 차원이지 신규로 들어갈 차원은 아니고 네. 이 제 책이 뭐 첫 번째 책에 오류가 많았는데 그걸 다 많이 개선을 해가지고 업데이트했고 특히 이 책에 L차트를 만들면서 네. 많이 녹여 넣었어요. 그리고 책을 구입하시면 L차트 한 달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들 구입해 주셔서 네. 한번 제 여기서 못한 얘기도 책에는 자세하게 써 있으니까 보시기 바라고 저도 리치고 김기현 대표님께 하여튼 많은 인사이트를 얻고 있어서 하여튼 이 자리에 빌어서 L차트가 탄생된 배경도 네. 리치고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네. 말씀드리고 네. 네, 같이 윈윈하고 네. 위험 관리 잘하면서 자산 증식도 잘하시기를 여러분들께 이렇게 부탁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함께 해주신 우리 엘리언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